를 맞아 문경세제를 나들이 나오신 방문객 여러분, 그리고 연일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으신 운동원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문경 바로 옆에 상주시 공검면 중솔이라는 곳으로 대구에서 살다가 제 아이들 둘을 시골에서 키우고 싶어서 상주시 공검면 중소리로 이사를 와서 라운제나라는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그리고 집을 짓는 일을 밥벌이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 함석호라 그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왜 우리 서민의 처지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후보인지, 그래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얼마나 잘 펼지를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혹시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예, 이재명 후보의 고향은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라 하는 곳인데요. 이 예안면 도촌리가 어딘가 하면 일명 도촌리가 지통마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저 예안면에서도 제일 깊은 산골짜기, 하늘 아래 첫 동네, 눈 뜨고 보면 하늘과 산밖에 보이지 않는 화전민들의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다 합쳐봐야 5가구밖에 안 살아요. 그리고 차도, 버스도 시골에서 댕기는 완행버스도 안 들어가는 동네, 그런 동네에서 이재명 후보가 태어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형제가 총 7남매예요. 7남매 중에 이재명 후보가 넷째로 태어났고요. 근데 이 하늘밖에 안 보이는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에서 뭐 논이 제대로 있겠어요? 논은 없고요. 밭농사밖에 못해요. 근데 부모님 2분하고 형제 자매 7하고 9식구가 그 예안면 도촌리에 살자고 보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 아버지가 먼저 성남으로 도시로 돈 벌러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이재명 후보가 예안면 삼계리 학교 2시간 걸어서 학교 가고, 그 다음에 또 2시간 걸어서 집에 들어오고, 이런 동네에 국민학교에 다녔는데, 이재명 후보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기를 기다렸다가 온 식구가 성남으로 이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에서는 도저히 9식구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성남의 상대원동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 성남 상대원동이 또 어떤 데인가 하면은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집권하고 있을 때 서울에 시골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전부 서울로 돈 벌러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무분별한 판자촌, 난개발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거 싹 다 없애라, 성남으로 이주시켜라, 그래가지고 생긴 게 성남 대단지란 게 생겼고, 그 대단지 중에 한 곳이 성남 상대원동이에요. 근데 안동 예안면 도촌리에 살다가 성남에 갔어요. 뭐 이 양반들이, 이재명 후보의 가족들이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역시 성남 상대원동 산골짜기에 판자촌에 월세방을 구해가지고 이 9가족이 성남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성남 생활 시작하면서도요, 이재명 후보가 너무 집이 어렵고 가난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정규 학교 졸업은 국민학교로 끝나고 어머님이 이재명 후보 손을 잡고 공장으로 갔어요.
그 공장도 처음에는 목걸이 만드는 공장. 그래서 낮에는 12시간씩 일하고 밤에는 또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죠. 근데 공장에 다니면서 이재명 후보가 나이도 어리고 일도 서툴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반장님한테 두드려 맞았대요. 그 반장님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내 삶이 왜 이리 힘드노? 나도 저 반장님, 나패는 반장님 같은 사람이 좀 되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뭘 할까?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시간 공장 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야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만에 그 중학교 검정고시 졸업하고 또 2년 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칩니다. 공장에 소년공으로 일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근데 아버지가 이 이재명 후보 공부하는 걸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 아버지는요, 저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있지요. 영남대학교 전에 청구대학이라는 곳을 나왔어요. 그 청구대학교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경찰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이랬는데 뭐 직장생활이 잘 안 맞는 분 같았어요. 그래 결국에는 아버지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이렇게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야 그 공부만 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 이 세상은 돈이 최고인 것 같더라.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걸 반대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그걸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입시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전두환 대통령 시기였는데 그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나라에서 학비를 공짜로 대주고 또 그때 당시 돈으로 생활비를 한 달에 30만 원을 줬어요. 대학 무사히 마치라고. 그 돈으로 이재명 후보는 중앙대 법대를 갈 수 있었고 졸업할 수 있었고 생활도 가능했어요. 그리고 형한테 용돈도 줄 수 있었고요. 그 돈으로. 그리고요, 그렇게 또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을 또 합격해요. 그거 보니까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했는데 대학을 입학하고 그 다음에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런 거 보니까 머리는 억수로 좋은 사람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똑똑하고. 그런데 이 양반이 사법시험 합격했잖아요.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사법연수원 성적도 좋았대요. 사법연수원 성적 좋으면 변호사 안 하고 판사, 검사 될 수 있었는데 자기가 학교 못 가고 소년공으로 검정고시로 그 어려운 생활을 하니까 나는 내 어려웠던 시절에 내 주변의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좋은 판사, 검사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성남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살아온 길이고 걸어온 길입니다. 근데요,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도 그래요. 이 양반이 인권 변호사하고 시민운동가 하면서 그 성남 시내에 그때 당시에 제대로 된 병원이 하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성남에 제대로 된 병원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성남의료원 건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었는데 결국에는 성남의료원 건립운동을 완성을 못하고 무산당했어요. 시민운동가의 힘은 한계가 있구나. 내가 이걸 하려면, 해결하려면 또 뭐가 돼야 될까? 그래서 정치를 하자. 그래서 한 번 성남시장에서 떨어지고 두 번째 성남시장에서 당선돼서 이 양반이 정치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근데 성남시장 하면서요, 전임 이대엽 시장이 그 전에 성남시가 이재명 시장 되기 전에는 한나라당, 그 전에 한나라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 시장만 되면요, 비리로 다 구속됐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구속되지 않았죠. 그죠? 그 다음에
돈을 너무나 많이 부정비리를 저질러 가지고요 성남시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모라토리엄 선언해 가지고요 그래서 성남시를 다시 재정을 살려서 성남시에다가 학생들 무상교복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무상급식하고 청년들한테 청년수당 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성남시에서 잘하니까 경기도로 전국으로 해가지고 지금 무상급식 무상교복 그 다음에 청년수당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우리 서민들의 입장을 가장 잘하는 후보가 아닐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또 시골에서 태어나고 국민학교 졸업하고 어려우니까 도시로 간 거지. 이 사람의 마음의 고향은 농촌이고 시골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 시골에 사는 사람 입장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상주, 문경 이 형편이 어떻습니까? 농촌에 농사 지어가지고 못 먹고 사니까 젊은이들 있습니까? 아이들 새로 태어납니까? 아니지요. 제가 사는 공급 중소리에도요 아이들이라고는 내 아들 라운제나 둘밖에 없어요. 제 들어갈 때도 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중소리 산지 7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라운제나 둘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들어갈 때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둘 다 중학생 됐어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시골에 대부분의 그 마을들 어떻습니까? 7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동네에 70% 80%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계속 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요 상주, 문경, 경상북도 전체에요 사라지는 마을들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을요 이재명 후보가 한 방에 내놓았습니다. 그게 뭐냐?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농촌에 사는 것만 해도 농촌을 지키는 것만 해도 농업을 살리는 것만 해도 당신들 장한 일이니까 고마운 일이니까 농어촌 기본소득 주겠다. 그렇게 해서요 시골 살면 65세 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기초금 노령연금 한 달에 30만원 나와요. 1년 하면 36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전국민 기본소득도 1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 기본소득도 100만원 이러면 한 명에 560만원이에요. 두 부부가 살잖아요. 그러면 1년에 1120만원이에요. 근데요 농민이면요 농민수당 경상북도에서 60만원 또 줘요. 그 다음에 조만하게 300편 넘는 밭농사만 짓잖아요. 그러면 소농업직불금 밭농업직불금 120만원 줘요. 이러면 1300만원 넘어요. 65세 넘은 둘레오가 촌에 사는데 1300만원 넘게 나온다. 월 100만원 넘게 나온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걱정 되겠어요? 그 돈이면 둘레오가 먹고 싶은 고기 실컷 사먹고 놀러오는 손주도 용돈도 줄 수도 있고 가끔씩 둘레오 손잡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그런 돈입니다. 그 다음요 지금 내 촌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가족은요 지금 아내와 저 라운제나 네 식구가 있습니다. 제가 촌에 산다고요. 촌을 지킨다고요. 나라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 저랑 아내는 전국민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200만원 준대요. 근데 둘레오 합치니까 400만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청소년 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부부보다 120만원씩 더 줘요. 그러면요 라온제나는 둘 다 각각 320만원씩 받아요. 그래가지고 4인 가족 합치니까 얼마냐? 1040만원이 우리 가족에게 나와요. 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1040만원이면요 우리 가족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요 1년 동안
최소한 밥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아끼면 공과금, 세금, 전화요금 이런 것도 낼 수 있어요.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렇게 농촌이 좋아진다는데, 이렇게 시골 살 환경이 된다는데, 도시에 살면서 제대로 직장도 못 구하고 대학 졸업해봐야 비정규직에 알바에 살인적인 물가에 반값에 사는 사람들, 도시 사람들 다시 시골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이야말로 이 나라의 농촌 소멸, 지방 소멸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 그로 인해서 이번에 엄청나게 오른 아파트값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됩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